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영하 작가 소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2010년도에 출판된 책이고요. 역시나 문학동네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이고요. 그 밑에 그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조그만 글씨체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책의 뒷면에 보면은 책 날개라고 하죠. 책 날개에 박민규 작가가 이 책에 대한 추천사 같이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민규 작가는 한겨레 문학상으로 등단을 했었고 그 이후에 문학동네와도 인연이 있었죠. 지금 보이는 이 책, 지구영웅전설, 박민규 작가의 장편 소설인데요. 이 소설이 제8회 문학동네 신인작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학동네에 어떤 인연이 좀 있어서 편집자가 이 책을 이제 출판을 하면서 편집자 부탁으로 박민규 작가한테 이런 추천의 글을 부탁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을 중고서점에서 구했습니다. 중고서점은 여러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값싸게 좋은 책을 부담 없이 그래도 부담이 되기는 하죠. 부담 없이 구해서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거의 새 책 같은 책들도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일판일세가 거의 새 책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책 안에 먼저 읽었던 사람의 생각을 적어놓은 경우도 있고요. 줄을 쳐놓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책에서는 이전에 읽었던 사람이 9군데에 줄을 쳐 놓았습니다. 그거를 한번 이전에 읽었던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마음 상태였는데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 줄을 쳤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이 책의 제목처럼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해봤던 거죠. 이 책에는 단편 소설들이 실려 있습니다. 총 13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고요. 작가의 말로는 2004년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소설집이 나왔다고 하니까 2004년도에 이제 오빠가 돌아왔다를 2004년에 냈고 이제 2010년도에 6년 만에 소설집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여기저기 발표된 소설들을 단편 소설들을 모아서 이 한 권에 묶어서 이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의 소설들을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이미 소개시켜드렸던 두 권의 책에 실려있던 단편 소설도 있습니다. 여행자 시리즈, 여행자 하이델베르그, 여행자 도쿄에 실렸던 밀회라는 작품이랑 마코토라는 작품이 여기에 실려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단편 소설들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작가가 이전에 인터뷰에서 그랬습니다. 단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그 사거리나 교차로에 차가 멈췄습니다. 멈춰선 다음에 그 주변을 보면은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는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약간의 언쟁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앞차나 옆차에 유리창을 통해서 보이는 그 어떤 장면들, 그런 부분들을 잠깐 생각해보고 떠나면, 그 교차로를 또 지나면 또 그런 것들은 또 잊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단편 소설들은 그렇게 가볍게 쓰여지는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에 반면 장편 소설은 어디 뭐 두바이 같은 데 가서 아주 장기 프로젝트로 한 건설 현장을 이제 구성을 해서 커다란 플랜트를 짓거나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거기에 온갖 모든 자신의 역량과 그 다음에 다른 것에 뭐 신경을 쓸 여유도 없이 거기에만 이제 몰입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에 반면 이 단편 소설들은 짧고 스쳐 지나가면서도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재와 또 그런 생각들을 적은 소설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3편이 실려 있죠. 로봇, 여행, 뭐 이렇게 작품들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한 5작품, 6작품 정도를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독자들도 보시면은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1995년도에 등단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출간한 단편 소설집입니다. 처음에 비해서 많이 이제 또 글들이 더 세련되어졌을 거고요. 그 이후에 또 지금 또 한 15년이 또 지났죠. 그 이후에 또 출간된 책은 또 이 책보다 또 더더욱 글들이 세련되어졌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은 저는 김영하 작가의 다른 에세이집이나 다른 소설책들도 읽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소설책들, 그리고 최근에 또 발간된 에세이집들, 그런 책들을 읽고 이 김영하 작가의 이전에 출간된 다른 책들을 이제 구해서 읽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청년스러운, 조금 더 덜 다듬어진 날것의 느낌의 글들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볼 수 있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청년 김영하 작가, 물론 이 글을 쓰셨을 때는 나이가 벌써 40이 넘으셨겠네요. 뭐 그래도 마음은 지금도 청년이신 것 같으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젊으셨을 때에 김영하 작가를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런 말을 했었죠. 작가는 원고료를 먹고 크는 존재다. 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잡문집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 책을 이제 쓸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의뢰를 받아 조금씩 일을 시작했을 무렵
어느 편집자에게서 무라카미 씨, 처음에는 어느 정도 대충 써나가는 느낌으로 일하는 편이 좋아요. 작가란 원고료를 받으면서 성장해가는 존재니까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아마 1969년도에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79년도인가 첫 작품이 나왔었죠. 한 30대 때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인용을 했던 이유는 김영하 작가가 물론 이전에도 이 책이 나온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때도 훌륭한 작가시긴 하셨지만 아무래도 지금만큼 더 세련된 글을 쓰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작가는 원고료를 받으면서 더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까 그 무라카미 하루키 씨의 전문집의 그 부분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시작하고 다들 처음에 시작하는 신입이라는 시기가 있고요. 그 시기를 지나면 점점 더 이제 그 경력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능숙하고 불필요한 실수나 이런 것들을 안 하도록 본인이 잘 조절을 하지요. 김영하 작가는 이제 그렇게 원고료를 받으면서 성장한 작가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뭐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작가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을 또 워낙 또 김영하 작가가 재밌게 쓰시기도 했지만 저는 이 책에 13작품의 단편 소설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또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이 책을 소유하셨던 분이 이 책에 다른 코멘트나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적은 거는 없습니다. 근데 심플하게 작가의 작품에 연필로 줄을 쳐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9군데 이렇게 줄을 쳐 놓으셨거든요. 저는 그 9군데 줄을 쳐 놓은 곳을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과연 그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문장들이 그분에게 와 닿았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 또 하나의 다른 소설을 읽게 된 거지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 로봇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인데요. 거기에서는 삶이란 별게 아니다. 젖은 우산이 살갗에 달라붙어도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 부분에 줄을 치셨고요. 그리고 같은 소설에 우리의 그녀는 그 속에서 일한다. 이 부분에 또 줄을 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안 줄을 안 치셨다가 악어라는 그 단편 소설에 나는 이 목소리를 얻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한 적이 없어. 아무 노력도 한 적이 없어 라는 부분에 줄을 치셨고요. 그렇다면 언젠가 마치 그 김이 가득한 욕실로 나를 찾아왔을 때처럼 다시 나를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줄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라는 또 단편 소설인데요. 이 밀회라는 이 단편 소설은 여행자 시리즈 하이델베르그에 실린 단편 소설입니다. 무엇을 하든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 부분에 줄을 치셨고요.
그리고 이 단편 소설의 제목은 조라는 부분인데, 조라는 소설인데 거기에 이미 타락해버린 누군가를 그런 줄도 모른 채 너무도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은 비극인가 희극인가? 하는 부분에 또 줄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라는 그 소설에 겨울이 없다면 그토록 부지런하게 일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타락에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별다른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겨울도 없는데 뭐하러 힘들게 사십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9군데의 줄을 치셨습니다. 이 책이 2010년도에 출간이 됐고, 이 책은 2013년도 일판 7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은 2013년도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 책을 구하셔서 읽으셨을 테고,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줄을 치셨을 겁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실린 이런 단편 소설에까지 이제 줄이 쳐진 걸로 봐서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하신 것 같고요. 아마도 어떤 사랑을 하셨던 당시에 그런 젊은 분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튼 김영하 작가, 지금은 아주 노련한 프로페셔널한 작가시지요. 그 작가께서 물론 여기에 실린 단편 소설도 굉장히 세련된 단편 소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김영하 작가의 소설에 비하면은 약간 날것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소설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대면을 했을 때는 바로 그 순간밖에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전에 남겨놨던 글을 통하든 그런 방법을 통하면은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김영하 작가가 처음 등단했을 때부터 쭉 따라다니면서 봤던 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입장으로 하나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2010년도에 출판된 책이고요. 저는 이 단편 소설이 모여있는 이 책에서 상당히 아직도 재미있게 5편, 6편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다른 김영하 작가의 팬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아마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소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